어머, 설아야, 얼마만이야. 동창회에 그렇게 안 나오더니 아직도 구질구질한 생활에서 못 벗어난 거야? 귓가를 찢는 듯한 비수 같은 목소리. 이 지독한 악몽은 25년이 지나도 끝이 없었다. 최유라. 학창시절 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그 악마 같은 그녀가 화려한 미소를 얼굴에 걸고 다가오고 있었다.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훑는 맹수처럼 초라한 내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애써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창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다. 과거의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잔인한 순간, 갑작스레 연회장을 뒤흔든 우렁찬 경례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뒤덮이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어진 이설아의 숨겨진 정체.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이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다. 늦가을 햇살이 이설아 소장의 서재 창문으로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던 날, 25번째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다. 특전사령부 사단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초대장을 꺼내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25년이 지났구나. 책상 위에 놓인 군모를 바라보며 이설아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교실 뒤편에 홀로 앉아있던 모습,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도서관으로 달려가던 발걸음,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수군거림까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파왔다. 이설아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김도윤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이설아의 고민이 깃든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다. 동창회 고민하는 거야? 이설아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만에 마주할 옛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도윤 씨, 내가 굳이 가야 할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날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는 이설아의 어깨를 김도윤이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당신은 이설아잖아. 특전사령부 소장이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당신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면 돼. 남편의 다정한 응원에 이설아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맞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 김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 당신은 늘 그래왔잖아. 이틀 후 동창회 날이 밝았다. 이설아는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눈빛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동차 키를 집어들며 그녀는 남편의 말을 되새겼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거나 주눅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특전사령부를 이끄는 소장이었으니까. 하지만 차에 오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 동창회장으로 향하는 길, 이설아의 머릿속에는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흘러갔다.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했던 교복,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하던 시절,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까지. 특히 최유라와 그 무리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설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해. 연회장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이소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주눅들지 않을 만큼 강해진 사람이었으니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이설아를 향해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다. 눈에 띄게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검은 원피스는 오히려 고급스러운 품격을 풍겼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시계를 향하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가죽 시계였다. 그들이 착용한 화려한 명품 시계와는 달랐다. 어머, 설아야, 얼마나 오랜만이야. 최유라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이설아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다. 이설아는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었지만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유라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최유라의 뒤로는 화려한 주얼리를 한 다른 동창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엔 어딘가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설아는 그것을 모르는 척했다. 이제 그런 시선에 상처받기엔 그녀는 너무나 단단해졌으니까. 동창회장 한쪽에서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떠들고 있는 무리가 보였다. 그중 몇몇은 이설아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묘한 냉소가 느껴졌다. 이설아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걸이 하나에도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 묻어났다. 박선주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마치 그 나이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불행한 일인 양마라는 억양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응,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설아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자 박선주가 남편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니 남편이 어지간히 힘들게 하나 보다. 그렇죠? 그 말에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박선주의 남편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우리 집사람은 오래전에 일 그만뒀어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게 해주는 게 남편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설아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것에 휘둘리기엔 그녀는 너무 많은 전장을 경험했으니까. 내 경우는 좀 달라. 일이 내 삶의 일부라서.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박선주의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됐다. 하지만 곧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설아는 그가 자신의 대답을 비웃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들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었으니까. 식사 시간, 이설아는 한적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때 가까운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아, 아직도 저렇게 사나 봐. 옷도 그렇고.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 다닌대. 진짜 변한 게 없네. 이설아의 귀에 최유라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가슴 한편이 조금 아팠지만 그녀는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25해 전과 달리 이제 그녀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으니까. 남편도 없는 것 같던데. 아니면 있어도 별 볼 일 없나 보지.
우리 남편들처럼 능력 있으면 진작 일 그만두게 했을 텐데. 다른 동창 한수민의 말이 이어졌다. 이설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가난했던 그 시절의 불쌍한 아이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여자의 성공이란 얼마나 잘 나가는 남편을 만나느냐에 달린 것이었죠. 이설아는 천천히 우울해 숨을 들이마셨다. 참자, 이설아. 넌 이런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설아, 그러고 보니 뭐하고 사는지 말 안 했네.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야? 한수민이 큰 소리로 물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설아에게 쏠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대학에서 군사학을 가르치고 있어. 이 말에 한수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아마도 더 화려한 직업을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아, 그럼 교수야. 그럼 왜 너는 아직도 이래? 남편이 교수면 꽤 괜찮게 벌 텐데. 그 말에 또다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설아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동창회가 깊어갈수록 동창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들의 남편들도 그랬다. 화려한 시계와 고급 정장으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 바빴다. 특히 동창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설아, 옷차림 봤어? 저런 검소한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남편이 얼마나 돈을 안 벌어다 주는지 알 수 있지. 맞아. 그 시계도 몇 년째 같은 거 차고 다니더라. 남편이 대학 강사라며? 돈 많이 못 벌겠네. 그래서 저러고 다니나 봐. 이설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 특전사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단단한 강철이 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아픔을 견딜 줄 아는 강인함이 있었을 뿐. 역시 이곳에 올 필요 없었어. 이설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옳은 선택이었어.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으니까. 그녀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동창회 분위기가 무르익자 연회장 한쪽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 자리에 앉아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시작됐다. 이설아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때 박선주의 남편이 다가와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술 냄새가 느껴졌다. 설아 씨 맞죠? 아내가 학창시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롱이 서려 있었다. 이설아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시네요. 그렇게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이설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25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 뿐이었다. 이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특전사 훈련 중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했다. 당신의 기준으로 제가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이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남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설아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가슴속은 울컥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때 주변 테이블에서 동창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이설아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그들은 이설아의 가난했던 과거와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냈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상을 받았을 때조차 비웃었던 기억들을 들추고 있었다.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연 회장에 흘러나왔다. 이설아는 와인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특전사 사령부에서 부하들을 이끌 때의 그 단단한 마음가짐을 떠올렸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설아, 한수민이 큰 소리로 불렀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이설아에게 쏠렸다. 우리 얘기 듣고 있었어. 그때 그 일화, 너 점심 도시락도 없어서 매일 빵 하나로 때우던 거. 그거 다들 기억난대. 연 회장의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이설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었다. 부끄러워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할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설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등은 곱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천천히 한수민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래, 맞아. 난 빵 하나로 점심을 해결했어.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이설아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 가난을 핑계로 꿈을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나는 그때도 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연 회장의 묘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그녀의 당당함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최유라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아이, 설아야. 우리가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런 거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이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다만 지금도 너희가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걸 보니 조금 아쉬울 뿐이야. 그 순간 박선주의 남편이 다시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났다. 듣자 하니 설아 씨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얕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설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몇몇 동창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이설아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성장이란 게 꼭 외적인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마음의 단단함, 타인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선주의 남편은 몰아받아치려다 말을 삼켰다. 그의 눈에 묘한 당혹감이 스쳤다. 아내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어딘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이설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는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설아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이설아의 당당함 앞에 그들의 조롱은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등 뒤로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감은 그 어떤 말로도 흔들릴 수 없을 만큼 단단했으니까. 이설아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남편 김도윤이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무 늦게까지 있을 필요 없어. 피곤하면 일찍 들어와도 돼. 이설아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곧 끝날 것 같아. 문자를 보내고 이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녀는 이 자리를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와인잔을 들었다. 이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동창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찰나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설아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여러분, 잠시 후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남편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 명의 남성들이 걸어 들어왔다. 모두 동창들의 남편들이었다. 뒤늦게 사진 촬영을 위해 참석한 것 같았다. 그중 3명의 남성이 특히 눈에 띄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스포츠 코트에 각 잡힌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과 확연히 구분됐다. 이설아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3 남자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그 남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이설아를 한눈에 알아본 듯 했다. 최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남편을 소개했다. 여기야 여보, 우리 테이블이야. 하지만 최유라의 남편은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설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자세를 바로 했다. 그의 손이 이마를 향해 올라갔다. 완벽한 경례였다. 육군소장 이설아 사령관님께 충성!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뒤이어 나머지 2명의 남성도 같은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육군 준장 이현우입니다. 최유라의 남편이 이설아에게 경례를 올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제야 이설아는 그를 알아보았다. 특전사 출신 이현우 준장, 그녀의 부하였던 장교였다.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강철 같은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것은 특전사령부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표정이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이설아와 3명의 남성들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방금 전까지 이설아를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최유라는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설아가 소장이라고? 한수민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이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난하고 조용했던 소녀와 지금 눈앞에 당당한 군 장성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다. 이어서 다른 남성도 이설아에게 경례를 올렸다. 소장님, 육군 준장 간구진입니다. 사령관님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박선주는 입을 약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설아와 군인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3번째 남성도 경례를 올렸다. 육군 준장 오지훈입니다. 사령관님, 특전사에서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설아는 그들의 경례에 가볍게 답례했다.
그녀의 자세는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녀가 특전사령부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의 존재감은 연 회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박선주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여보, 이게 무슨... 저 사람들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박선주의 남편은 어버버하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했다. 그러니까 저기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설아와 3명의 준장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박선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지, 왜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최유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이설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설아한테 그렇게... 이현우는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당혹스러워 보였다. 당신 친구가 우리 특전사령부 사단장이셔. 육군 소장님이야. 그의 말에 최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야라, 대한민국 육군에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장성 계급 중 2번째 계급. 그것도 여군으로서는 거의 최초에 가까운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비웃었던 옛 친구라는 사실이 최유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연 회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이설아에게 향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이설아만이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오랜 시간 숨겨두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연 회장의 가운데에서 특전사 장군들의 경례는 마치 시간을 멈추게 한 듯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육군소장 이설아 사령관님께 충성. 그 소리가 연 회장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놀라서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동창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특히 방금 전까지 이설아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채 굳어버렸다. 최유라의 남편 이현우 준장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취한 채 이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의 친구가 자신의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된 것이 분명했다. 이설아는 차분하게 경례에 답했다. 그녀의 자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다져진 위엄이 그대로 드러났다.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기억하는 조용하고 가난했던 소녀가 아니었으니까. 준장님들, 편안하게 하세요. 여기는 부대가 아니니까요. 이설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3명의 준장들은 경례를 마치고 자세를 풀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공식적이었다. 최유라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보, 이게 무슨... 설아가 정말 내 상관이야? 이현우는 여전히 이설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내에게 대답했다. 그녀는 우리 특전사령부 사단장이시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셔. 나보다 2계급이나 높으신 분이야. 그 말에 최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이설아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공포가 밀려왔다. 동창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했고 심지어 한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거의 납작 엎드리다시피 했다. 박선주와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한수민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겨우 속삭였다. 맙소사, 설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연 회장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마치 모두가 숨소리마저 죽인 듯 했다. 그 정적 속에서 이설아의 당당한 자태는 더욱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준장들에게 다가갔다. 준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동창회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네요. 이현우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식적이었다. 사령관님, 저희는 아내들의 동창회라 사진 촬영 때만 참석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최유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혹스러워했다.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공손하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특히 그 대상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옛 친구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간구진 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육군 준장 간구진입니다. 장군님, 평소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특전사에서 장군님의 지휘 아래 복무하게 된 것은 제 군 생활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이설아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오지훈 준장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육군 준장 오지훈입니다. 장군님, 제가 특전사 훈련을 받을 때 장군님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제 군 생활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군 생활 동안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동창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들이 기억하는 조용하고 소심했던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 장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남편들조차 그녀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까지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동창의 남편이었다. 그가 와인잔을 들고 지나가듯 던진 말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설아 씨께 장군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그 말의 순간 연 회장이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향했다가 다시 이설아에게로 돌아왔다. 이설아의 표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그 남자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동창회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이설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호칭은 괜찮습니다. 전 여전히 설아니까요. 여기는 부대가 아니라 친구들의 만남의 자리니까요. 그녀의 말에 연 회장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설아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그녀를 비웃었던 동창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부끄러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후회까지. 준장들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자세와 태도는 공식적이었다. 군인으로서 몸에 밴 습관이었을 것이다.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다. 특히 최유라, 박선주, 한수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사회자가 어색한 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앞쪽으로 모여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이설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설아는 천천히 사진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추억을 남겨야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특히 최유라의 얼굴에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설아한테 방금 전에. 이현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당신이 뭐라고 했든 이 소장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의 말에 최유라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남편의 말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부끄럽게 만든 것 같았다. 단체 사진을 찍는 동안 3명의 준장들은 계속해서 이설아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설아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때 가난하고 조용했던 소녀가 이제는 그들의 남편들조차 경외하는 군 장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설아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쾌감이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설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다.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나고 동창회는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설아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그녀를 지나치고 더 성공한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설아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담담하게 응대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 군 생활을 하며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 왔었다. 설아야, 정말 대단하다. 우린 전혀 몰랐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너였다니.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한번 만나자. 연이은 찬사와 친밀함을 가장한 말들이 쏟아졌다. 이설아는 적당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 있었다. 오랜 시간 품어온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갈 시간이었다.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었길 바라. 이설아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최유라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교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설아야,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설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유라의 눈빛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읽어냈다. 부끄러움, 후회,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일까? 이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밖에서 얘기할까? 두 사람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정원으로 향했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최유라는 무언가 말하려다 여러 번 머뭇거렸다. 이설아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기다렸다. 이 장군. 최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설아야 대신 이 장군이라고 부른 것이 무척 어색하게 들렸다. 이설아는 미소 지었다. 여전히 설아라고 불러도 괜찮아. 최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아니야, 넌 정말 대단해졌으니까 그냥 설아라고 부르기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이설아를 바라보았다. 이 장군, 남편한테는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친구라고만 해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이설아는 그 말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이해했다.
최유라는 남편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것, 자신이 학창시절에 이설아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오늘 동창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그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최유라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 뒤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넌 늘 당당했어. 아무리 우리가 무심코 상처 줘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지. 그게 얼마나 멋진 용기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이설아는 최유라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눈물은 어쩌면 진짜 후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남편 앞에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여우의 눈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적어도 그녀가 사과의 말을 건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내면의 빛을 따라 걷는 법이야. 이설아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오랜 시간 지나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한 고요함만 있었다. 최유라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진짜 눈물이 고였다. 비록 그것이 완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이설아의 존재 앞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설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이설아는 그런 최유라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따뜻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이설아는 최유라의 사과가 완전히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것은 남편 앞에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아니면 이설아의 권력과 지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설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냉소도 없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내면의 단단함과 평온함만 있었다. 최유라는 고개를 들고 이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마도 이설아의 너그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너 정말 대단하구나. 최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과 이설아 사이의 깊은 간극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이설아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거지. 그 말에 최유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러움까지. 다음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해. 최유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다. 이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든 연락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25해 전에 그 교실에서 시작된 복잡한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았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거의 상처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했다. 이설아는 최유라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밖에서는 이미 그녀의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호텔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비록 최유라의 사과가 완전히 진심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시작이었으니까. 이설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차 안으로 들어서기 전 이설아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호텔 입구를 바라보았다. 동창들 몇몇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이설아는 운전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천천히 동창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처럼 당당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특전사령부의 소장이 아닌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나는 한 사람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가 다가오자 동창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다. 특히 특전사 출신 준장들은 여전히 경직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설아는 그런 그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건넸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모두들 고마워. 그녀의 말에 동창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이설아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더 당혹스러웠을 테니까. 이설아는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 순간 그녀가 남겨야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닌 25해 동안 그녀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담은 말을. 우리 모두 참 많이 변했네. 이설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날 교실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지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아? 인생은 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기색이 어렸다.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을 거야. 이설아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마치 그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듯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남을 밟아 이기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용기야말로 진짜 강한 삶이지. 그녀의 말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동창들과 그 남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과 어쩌면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어려 있었다. 특히 최유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설아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을 테니까. 과거에 그녀가 얼마나 타인을 밟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는지,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박선주도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마도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설아는 그런 그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이설아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녀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동창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제 존경과 어쩌면 약간의 부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설아는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호텔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자리했던 무거운 그림자가 마침내 거친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이설아의 눈빛이 평온하게 빛났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의 깊은 의미.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한 여성의 성장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강인함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내면의 빛을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